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건실한 사회적 경제 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울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성과 공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수행기관 및 수혜기업 모두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하는 모두와 함께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2020년도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사업 온라인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사업 온라인 성과 공유회 진행 순서는 축하 공연, 기관장 인사말, 지원사업 소개, 주관 및 수행기관 소개, 사업 진행 과정, 사업 지원 성과 발표, R&D 우수사례 기업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2020년도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 사업 온라인 성과 공유의 시작을 알리는 예술 창작 기업 힐링아트 울토리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태화 및 고래가 두 곡을 선보이겠습니다.
이번 사업 주관기관인 울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문흥석 센터장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자원부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주관기관인 울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문흥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에 저희 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특허법인 지원, 스페이스점프 등 세 곳의 참여기관과 또 본 혁신성장사업에 신청해서 함께 해주신 울산의 사회적 경제기업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청정지역이었던 울산에서 최근에 코로나19의 갑작스런 확산으로 인해서 미리 계획했던 성과 공유회를 어쩔 수 없이 오늘 비대면 온라인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게 되어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현 정부에서는 2018년에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에 사회적 가치를 두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 이러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해서 혁신적 포용성장, 또 포용사회 구축을 이루는 것을 경제 핵심 과제이자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성공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협업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가치, 혁신, 포용성장, 협업이라는 개념과 내용상 정확히 결을 같이 하는 사업이 본 사회적 경제기업 혁신성장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울산에는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해서 울산항만공사, 한수원 세울센터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이 밀집해 있고 또 기업들의 경우에도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서 SK에너지와 S오일 등 에너지 관련 대기업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예전부터 울산이 공업도시인지라 시민들도 유달리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인지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도 친환경 관련 업종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또 태화강 일대가 국가정원 2호점으로 지정됨으로써 향후 울산이 관광도시로서 많은 관광객들의 울산 방문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해서 울산에서는 본 사업의 프로젝트명을 그린사업과 관광공예품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기 훨씬 전부터 정부보다 한 발 앞서 울산의 아이템을 그린 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성견지명이 있는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의 운영 과정이나 수행 결과 면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산업자원부가 전국에서 R&D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8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이 울산에서 선정되었다는 것은 기대 이상의 아주 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는 본 사업에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저희 울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세 곳의 참여기관 그리고 믿고 잘 따라준 울산의 사회적 경제기업들과 평가관리를 위해 애써주신 울산 지역사업평가단 등 우리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다소 아쉽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온라인 성과 공유회를 통해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본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사업에서 올해보다 더 내실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는 또 무엇일까요?
울산에서 그린 산업 및 공예 분야의 사회적 경제혁신 성장 사업은 왜 필요할까요? 그린 산업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신사업 개발을 통한 혁신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등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공예 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기업들의 수요 조사가 높았습니다. 지금부터 울산 지역의 2020년도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행 수행 기관은 울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입니다. 브랜드 및 포장 패키지 디자인 개발 지원, 홍보 마케팅 및 박람회 참가 지원, 공동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 3가지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자인 개발 지원은 울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소속의 디자이너가 직접 작업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본 사업에서 시제품 제작 등 기술 지원 및 제품 고도화, 시험, 분석, 평가 지원, 성형, 가공, 가능성, 부여장비 활용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허법인 지원입니다. 특허법인 지원은 실용신안,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과 IP, R&D 및 특허 전략 보고서 작성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수행기관, 스페이스 점프입니다. 스페이스 점프는 맞춤형 성장 컨설팅 수행 지원, 맞춤형 성장 교육 수행 지원, ISO, 품질, 환경 인증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사업 진행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일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사업 설명회 개최하였으며 2020년 6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일간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사업 모집 공고가 진행되었고 총 52개소 사회적 기업에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2020년 6월 24일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사업 지원서를 제출한 기업의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총 45개소 수혜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후 각 수행기관별로 수혜기업 사업화 지원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12월 말 최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지원 성과 발표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수행기관별로 참여해주신 담당자분들께서 직접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사업을 주관하여 브랜드 개발 및 포장 패키지 디자인 부문, 홍보 마케팅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부문, 그리고 공동 비즈니스 모델 부문을 수행한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정현 대리입니다. 지금부터 각 부문별 성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브랜드 개발 및 포장 패키지 디자인 부문입니다. 브랜드 개발 및 포장 패키지 디자인 부문에선 총 26개소 기업이 신청을 하였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총 5개소 기업이 선정되어 11건의 지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선정 기업 중 모든 이의 기업은 시제품 개발이 지연되어 중도 포기를 하였습니다. 브랜드 개발 및 포장 패키지 디자인 부문 첫 번째 수혜 기업 마마포미입니다. 영유아 친구류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마마포미는 출산 선물 세트 패키지와 쇼핑백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의 모양과 크기가 맞지 않는 기성품 박스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출산 선물 세트 제품 특성상 깨끗하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고 마마포미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포장 디자인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마포미의 로고 일러스트 패턴을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를 잘 드러내는 맞춤형 출산 선물 세트 패키지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출산 선물 세트 패키지와 함께 동일한 디자인 컨셉으로 쇼핑백 2종도 개발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에서 대량 구입이 이루어져 매출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백화점 행사 또는 팝업 스토어 입점을 통한 매출 증대로 인력 충원까지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곤충 생육에서 생육기 제작 판매까지 농업과 제조업을 아우르는 예비 사회적 기업 숲속의 작은 친구들입니다. 숲속의 작은 친구들은 BI 디자인, 생육기기 패키지, 쇼핑몰 판매용 패키지, 친환경 비닐봉투 제작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숲속의 작은 친구들을 기존 로고 마크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제품 및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부족하다 판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온도 조절이 가능한 생육기기 브랜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온도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BI 로고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개발한 BI 로고를 활용하여 디자인한 생육기기 패키지입니다. 제품이 배송되는 동안에 홍보 효과와 증가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박스는 쇼핑몰 판매 시 사용되는 패키지입니다. 다양한 제품 크기를 고려하여 2가지 사이즈로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비닐 봉투입니다. 온라인 구입이 아닌 방문 체험 후 오프라인 제품 구입 시 사용될 수 있도록 비닐 봉투를 제작하였고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 재질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수혜 기업은 농업회사 법인 온누리입니다. 톱밥 배지를 활용하여 표고버섯을 친환경 재배하여
제조 및 유통을 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기존 BI 로고가 디자인 저작권 문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하여 온누리만의 브랜드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브랜드 로고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제작된 BI 로고를 활용하여 온누리의 대표 제품인 건표고 버섯 분말과 버섯 절편 포장 패키지를 디자인하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셔서 어두운 그린톤에 골드톤의 로고를 입혀 라벨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앞의 제품과 세트의 구성인 건표고 버섯 분말과 버섯 절편이 들어가 있는 박스 디자인입니다. 백화점 행사 및 팝업 스토어 입점을 통한 매출 증대로 인한 인력 증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 및 포장 패키지 부문의 마지막 수익 기업인 라온 C&A입니다. 미술품, 공예품을 창작 및 판매하여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라온 C&A는 CI 및 BI 디자인, 선물용 패키지 디자인, 쇼핑백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CI 로고가 있었지만 즐거움의 순우리말인 라온이라는 기업명의 특색이 잘 드러나지 않아 리뉴얼이 필요했고, 기업명의 영문을 단순 심플하게 표현하여 세련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라온 C&A BI 로고 개발입니다. 기업 로고와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전통 염색 패션 잡화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전통 천연 염색 브랜드임을 강조하기 위해 전통 문양과 라온 영문을 접목시켜 심볼 마크를 디자인하였습니다. 기업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브랜드 자산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천연 염색 스카프 선물 포장 패키지입니다. 평균 10만원 금액의 스카프 포장 케이스로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습니다. 3.5cm의 두께의 쇼핑백 슬라이드 패드의 형태로 제작하여 다양한 크기의 스카프를 포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온 C&A 쇼핑백 2종입니다. 앞서 디자인한 CI와 BI 로고를 활용하여 로고 심볼 원형 부분을 달로 형상화시켜 밤하늘에 빛나는 라온을 표현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형 사이즈와 작은 액세서리 제품을 넣기 좋은 소형 사이즈 두 가지 사이즈로 제작하였습니다. 홍보 마케팅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부문입니다. 홍보 마케팅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부문에선 총 26개소 기업이 신청을 하였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총 8개소 기업이 선정되어 12건의 지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박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 관광기념품 제작 및 고래 관련 체험 키트를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 우시산입니다. 안녕 바다야 프로젝트 포스터 일러스트를 커버로 활용하여 우시산만의 기업 홍보물로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였으며, 제품 이미지와 상세 설명을 넣어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각 전시 및 공공기관, 비대면 행사 시 기업과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장난감 수리, 순환사업, 장난감 소독 및 아동기관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코끼리 공장입니다. 코끼리 공장은 이번 저희 사업에서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과 SNS 광고 지원 두 가지 항목에 선정되셨습니다. 먼저 코끼리 공장이 하는 일을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줄 때 도움이 될 애니메이션 영상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체험 대상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귀여운 일러스트를 활용하였습니다. 집중력이 짧은 아이들을 위해 1분 내로 간단한 모션으로만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SNS 광고 지원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울산 테이스티 채널에 올라가는 카드 뉴스 형태의 광고입니다. 폐기물로 버려질 장난감 순환연대 20톤 이상 증대를 통한 환경보호 효과 및 아동들의 환경보호 인식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후 수도 배관 세척 전문 서비스 기업 다한기술입니다. 엘리베이터 지명 광고와 카페 홍보 비용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외기업의 중점 사업을 간파하여 노후화된 아파트 입주민을 광고 타겟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이버 맘앤파파 보물섬 카페 홍보입니다. 지역 정보 교육 커뮤니티 맞춤형 SNS 홍보로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구대 안각화를 모티브로 한 장신구 및 문화상품을 제작, 개발하는 사회적 기업 라마당입니다. 저희 지원 사업에선 브로셔 제작 비용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홍보 리플렛 개발을 완료하여 팝업 스토어 또는 전시회 운영 시 울산 문화관광 공예품 홍보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음료컵 자동분리 재활용 수거함을 개발 중인 사회적 협동조합 소셜벤처 기술입니다. 시제품을 올해 개발하였고 이를 홍보할 수단인 리플렛과 홈페이지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청아한 블루 계열을 바탕으로 정직한 느낌이 들도록 깔끔 심플하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 분리 배출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자원의 가치를 높여주는 업사이클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칠 공예품 제작, 판매, 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 마을 기업 오칠문화연구소입니다. 오칠문화연구소는 브로셔 디자인과 박람회 참가 지원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해당 박람회가 취소되어 불가피하게 브로셔 디자인 지원만 진행되었습니다. 제품의 고급스러운 퀄리티와 홍보를 목적으로 제품 촬영본을 위주로 모던하게 디자인하였습니다.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부문입니다. 총 2개 그룹 9개 소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개의 그룹 중 하나의 그룹의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여 저희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브랜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울산 도시락 전문 4개 기업이 협업하여 친환경 용기를 개발한 간편 도시락 컵밥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였고 도시락 띠지 역시 100% 재활용 가능한 사탕수수 종이 및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었습니다. 환경 개선 기여는 물론 지역 먹거리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린산업 및 공예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사업에서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지원을 수행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의 차병철입니다. 우선 성과 발표에 앞서 간단히 우리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국가과학연구회 소속으로 정부 출연연구소입니다. 1989년 10월 국내 유일의 중소, 중견기업 기술지원 전문 종합 실용화 연구기관으로서 세계 3대 생산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원은 사업화에 중점을 둔 실용화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본부는 올해 11월 기준 총 1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친환경 재료공정연구그룹과 첨단 정형 공정연구그룹 그리고 4개의 프로젝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수행한 성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의 비전은 생산기술 융합을 통한 공예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예술성과 상업성을 만족시키는 고부가가치 공예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표로는 생산기술 전수를 통한 공예 소재 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 공예 생산 역량 강화를 통한 예술성과 상업성 추구, 공예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원이 보유한 3D 스캐너 프린팅 기술, 정밀 성형을 위한 다이캐스팅과 같은 주조 기술 및 표면의 색상 및 기능성 부여를 위한 표면 처리 기술이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다음 그림과 같은 추진 전략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우리원이 수행하는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지원 관련하여 총 15개사가 신청을 하셨으며 그중 시제품 제작 5건, 제품 고급화 지원 2건, 총 7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표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수행된 지원 과제의 성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제품 고급화 지원 사업을 받은 2개의 기업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끼리 공장은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의 비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원에서는 배합 비율 개선, 경량화를 위한 디자인 및 구조 변경 등의 고도화와 색상 및 패턴 다양화를 위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업사이클 시장을 활성화하였고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대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나무그룹입니다. 나무그룹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CNC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한 제품 생산성 향상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장비 및 공정 최적화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증대 그리고 제품의 단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은 5개 기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협동조합 소셜 벤처 기업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재활용 향상을 위한 자동화 분리수거함 개발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우리원은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자원 재활용 극대화,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마마포미입니다. 업사이클링 원단을 이용한 제품 확대를 희망하였으며 이를 작업 조끼 및 쿠션 등의 생활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판매에 따른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세 번째 기업은 서남푸드앤컬처로 울산을 상징하는 강정틀 개발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우리원은 다양한 형상의 강정틀을 개발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드렸으며 이를 통해 상표 및 디자인 특허 등을 출원 중에 있으며 매출 증대 및 해외 수출 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이나트입니다. 석탄회와 일반 소지를 개발하여 자원 선순환과 공예 접목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우리원은 혼합 소지 연구 및 양산 사양의 개발 검증을 지원해드려 생산성과 제품 공정 향상 그리고 품질 개선 등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라온 C&A로서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상품 제작을 희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제작 공정 및 재료 사양 관련 지원을 통하여 매출 향상 및 제품 고급화를 지원해드렸습니다. 우리원은 공예 관련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원의 기술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지원의 강민호 변리사입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선 직접 대면으로 뵙고 인사도 드리면서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성과를 공유하게 되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이게 코로나가 완화돼서 좀 더 같이 얼굴도 보면서 성과 공유에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번 1차 년도 저희 특허법인 지원 사업 지원 성과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참여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다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기관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특허법인 지원은 서울, 광주, 울산 이렇게 3개 지사에 두고 있고요. 약 30명의 인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특허법인 최초로 엑셀러레이터로서 투자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부 벤처캠프, 스타트업도 다수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특허법인 지원은 금번 1차년도 사업에서 총 8개 사회지역 기업을 선정하였고요. 그리고 8개 기업에 대해서 IP 출원 24건, 그리고 IP 확보 전략 분석 보고로 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우선 성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칠문화연구소입니다. 오칠문화연구소 경우에는 이제 오칠 제품을 생산을 하고 개발하는 업체인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오칠 제품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디자인 수요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디자인 출원을 주로 원하셨는데 저희가 디자인 말고도 이제 오칠 기법 자체에 대해서도 특허도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특허 하나, 디자인 2개 이렇게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특허 출원 통지서와 이제 디자인 출원 2건에 대한 증빙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셜 벤처 기술은 컵 분리수거 장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간략하게 기술을 말씀드리면 이제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버린 쓰레기의 종류를 인식을 하고 시민들이 이제 쓰레기를 잘 버렸다는 거에 대한 이력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입니다. 당초 소셜 벤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장치 하나와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장치와 통신 연결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허 2가지로 나갈 생각이었으나 우선은 일단은 쓰레기 분리수거 장치에 대해서 특허 1건을 먼저 진행을 했고요.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조금 자료를 더 보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건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고 출원번호와 출원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마마포미입니다. 마마포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당초 상표 출원 하나를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대표님께서 그 에코백에 대해서 디자인 3건에 대한 출원 수요가 있으셔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래 그림과 시냇가 그리고 바다 디자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도 협조를 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 상표 하나와 디자인 3건에 대해서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저희 미팅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거나 좀 의지가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도 최대한 이제 특허 가능성을 보고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표 하나, 디자인 3개 출원을 완료하였고 그리고 이거 마마포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출원 3건에 대해서 생각보다 빨리 심사가 되어 가지고 3건은 지금 이미 등록 결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행복바라기입니다. 행복바라기는 이제 가루 비누를 타정해서 한 알로 태블릿 형태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행복바라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저희가 1차로 미팅을 수행했을 때 이제 특허 자료가 다소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비누 성분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누가 형성되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비누가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특허 한 건이 진행이 되었고, 행복보라기 같은 경우에는 특허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거절이유 통지서가 처음 심사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등록 과정까지 지원을 잘 할 예정입니다. 이 코끼리 공장인데요. 코끼리 공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플라스틱 재생 기술과 에어 커튼 장치 특허 두 가지 발명을 가지고 계셨었는데요. 특허 출원 방향이나 보완 가능성을 논의하던 중에 결국에는 에어 커튼 장치로 특허 메인 흐름을 잡되, 에어 커튼 장치가 이제 플라스틱 재생 플라스틱으로 생성된다는 특징을 추가해서 특허 한 건으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발명이 이제 자외선을 이용해서 공기를 살균하고 살균된 공기를 토출함으로써 에어 커튼 기능을 달성하는 것을 메인으로 하는데, 해당 특징을 명세서에 최대한 반영하여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남푸드앤컬처 같은 경우에도 특허 한 건과 디자인 한 건을 진행하기로 되었고, 현재 디자인 한 건은 진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1차 미팅을 거쳐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서 이제 쌀 강정에 대한 시럽의 당도 비율과 해조류의 염도 비율을 조금 더 자료로 수치화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2차로 다시 그 자료 요청을 드린 상태이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자료 조사 중에 있고 해당 자료 검토하여서 최대한 한번 출원했을 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아마 이번 달 중으로는 특허 출원 예정입니다. 네. 선언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출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디자인 등록 결정까지 나왔고요. 현재 옆에는 특허 출원서는 아닌데 저희가 처음 보내드린 특허 초안 명세서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찬솔입니다. 찬솔 같은 경우에는 학습 교구에 관련된 기술과 그리고 알코올 소독수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학습 교구 같은 경우에는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최근 학습 교구 관련한 출원이 많이 증가는 하고 있으나 특허 등록 가능성이 한 50% 정도로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 학습 교구 관련하여 저희가 학습 능률 향상이나 학습 난이도 레벨에 구체화된 어떤 그러한 특징들을 요청을 드렸고, 대표님께서 저희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제 이것도 학습 교구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좀 잘 이렇게 다듬어서 출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소독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컨셉 정도로만 있었는데, 이제 폐소주를 활용해서 알코올 소독수를 만드는 거를 이제 컨셉으로 해서 나가기로 되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특허 등록 가능성이 저희가 이제 3, 4회 미팅을 거쳐서 특허가 될 수 있는 특징들을 논의를 했고, 그래서 쑥 추출물이나 이러한 특징들을 좀 반영을 해서 한번 특허 등록이 꼭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서 이것도 출원이 진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사회적 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조금 이제 돕자는 취지에서 이제 저희가 센터를 지원해서 이제 센터에서 짜주신 이제 공동 BM에 대한 상표화 디자인 출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였는데요. 예당과 단디무라, 서남푸드, 이제 프로맨이 이제 마요 컵밥에 대해서 지금 사업화 방향을 잡고 계신데, 저희가 여기 보시면 마요 컵밥 상표에 대한 어떤 상품 리스트들을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그래서 상표 출원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자인 수정도안을 수신해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 초안 출원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출원도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이제 또 라운 CNA와 숲속의 작은 친구들 오늘의 I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센터 쪽에서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해주시거나 로고 작업을 해주신 걸 받아서
저희가 상표랑 디자인 추론 각각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상표 추론 과정에서 제안 가능한 최적의 상품이나 서비스업 리스트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기업에 대해서도 상표와 디자인 추론 각각 한 건씩 완료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총 8개 기업과 이제 기타 사회적 기업들 몇몇에 대해서 저희가 IP 추론을 진행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수 사례를 꼽자면 제가 2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찬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교구와 알코올 소독수 제조에 대해서 특허 2건을 진행을 하였는데 대표님께서 사실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 4회 미팅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주시고 또 특허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특허 추론이 대단히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우수 선정 기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선한푸드앤 컬처 같은 경우에도 쌀강정 제조 방법에 대해서 이제 특허 등록 가능성이 처음에는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해조류 염도나 시럽 당도에 대한 어떤 자료 조사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징들에 대한 피드백을 또 잘 주셔가지고 저희가 생각보다 특허 출원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특허 출원은 되진 않았고 현재 2차 수정 중입니다만 우수 선정 기업으로 저희가 결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을 하면 저희가 올해 1차년도 사업에서 총 8개소에 대해서 IP 출원 24건과 그리고 24건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이 중에 현재 22건은 완료된 상태이고 2건은 앞으로 이번 달 안에 출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2건 출원된 상태에서 현재 등록이 4건은 난 상황이고요. 이제 내년도에 이미 출원한 20건과 앞으로 출원할 2건, 22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는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들 새로 선정되는 기업들 또는 그리고 기존에 나갔던 22건에 대한 어떤 거절 이유나 이제 중간 사건을 통해서 등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총 합해서 총 1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특허법인 지원 사회적 혁신 선정 사업 성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사업 참여 기업인 스페이스점프 이동식 이사입니다. 저희 스페이스점프가 맡고 있는 지원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지원 사업에서 스페이스점프는 인증 취득 지원, 맞춤형 성장 컨설팅, 그리고 맞춤형 성장 교육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증 취득 지원 사업에서는 5개 기업, 맞춤형 성장 컨설팅 사업은 10개 기업, 그리고 맞춤형 성장 교육 사업을 통해 총 5회 26개 기업이 참여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원 사업으로 5개 기업을 대상으로 헬스업 인증, 시제품 성능 인증, 친환경 인증, 신설 공장 인증 및 친환경 플라스틱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취득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4개 기업의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을 완료한 상태이며 1개 기업은 12월 16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4개 컨설팅 가운데 찬솔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 인증을 확보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설 공장 등록, 법적 기준 파악, 직접 생산 증명원 발부, 조달청 등록 및 나라장터 제품 등록 요건, 생산 안정화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여 생산 공장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 사업으로 총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비즈니스 모델 및 사회적 사업화 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성장 컨설팅을 위해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진단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이후 기업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기업을 방문,
상담을 진행하면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시장 니즈, 고객 정의, 고객 확보해야 할 핵심 역량, 사업 전략 등을 주제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컨설팅 보고서는 기업 혁신 니즈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협의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원 사업으로 총 5회에 걸쳐 맞춤형 성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기업 진단 결과 및 인터뷰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확보해야 할 사업 역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을 설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의 예비 또는 현재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개 교육을 진행하여 울산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산권에 의해 해썹 인증 및 지원 절차, 사회적 기업의 기술 사업화, 2021년 사업계획 수립,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및 마케팅 전략 등의 내용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1, 2회차 교육에서는 울산 지역 사회적 기업들의 기본적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용, 그리고 해썹 인증 교육 등을 설계하여 다양한 예제들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활용 방안, 그리고 해썹 인증에 대한 실무적인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3회에서 5회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과 각 기업의 시간적인 사정으로 인해 집합식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있는 그런 사정을 고려하여 비대면 유튜브 공개 교육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페이스점프가 지원하고 있는 2020년 사회적 경제 성장 사업의 실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 B&D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사업과 함께 진행된 R&D 부문의 우수 사례 기업 발표가 있겠습니다. 두 기업 대표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발표는 코끼리 공장, 우시산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래를 죽이는 플라스틱으로 고래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고 있는 사회적 기업 우시산의 대표 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버려진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1톤을 재활용하면은 얼마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탄소 배출권 72,875원과 소각 비용 30만 원을 절약을 해서 약 372,875원 정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페트병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여러가지 멸종위기 바다 생물 캐릭터 인형들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처음 만든 것이 이제 고래 인형이고요. 사실 고래 인형을 만들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바다 생물들이 고래만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거북이나 해마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바다 생물 인형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페트병으로 어떤 솜이나 섬유를 만드는 작업은 노력만 하면은 가능한 작업이었지만 뭔가 좀 사업을 확대하고 규모를 크게 키우기 위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필요를 했어요. 그때 만난 것이 이번 R&D 사업이었고 저희는 이 R&D 사업을 통해서 플라스틱으로 다른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뭔가 플라스틱을 모으는 그런 장소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작년까지는 울산항에서만 페트병을 모았었는데 이번 R&D 사업을 통해서 한국 동서발전과 그리고 동서발전 산하의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플라스틱을 모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카페 051이라고 부산과 울산 지역에 약 100군데 정도의 커피숍을 가진 곳이 있어요. 거기서 캠페인을 통해서 또 상당하게 많은 양의 페트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내지는 것들은 어떤 전달식을 통해서
또 좀 알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페트를 처리하는 것도 동료, 그러니까 울산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페트 플라스틱 1톤을 처리를 하면 약 37만 원 정도를 아낄 수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얼마 정도의 플라스틱을 처리를 했나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약 24톤 정도를 재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돈으로 치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를 가까이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통해서 폐플라스틱 페트 칩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여러 가지 대형 3D 프린터를 통해서 뭘 만들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깔때기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저희가 주력한 것들을 일상에서 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만드는 것들에 집중을 했고, 어떤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페트 칩을 활용해서 3D 프린트용 필라멘트를 제작을 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출력 시험을 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3가지 정도의 디자인을 개발을 했는데요. 3가지를 다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보니까 좀 되게 예뻤었고, 이런 것들은 다음에 2000년도에 어떤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조금 더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업 중에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상자는 SK 루브리컨츠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멋진 차량용 캠핑 트렁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걸 출시를 했을 때 한 300개 정도 팔릴까 했었는데요. 출시 3일 만에 한 800개 정도가 팔렸었고요. 지금까지 한 3,600개 정도의 예약 주문을 받은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목표가 한 6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까지만 한 10배 정도 가까운 매출을 당초 목표했는 것보다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재생 페트 칩을 활용해서 3D 프린트를 통해서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게 주력 사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코오롱에서 저희를 만나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코오롱 그룹의 어떤 캐릭터가 고릴라예요. 최대 한 3m 정도가 되는 그런 대형 조형물을 재생 페트칩을 활용해서 만드는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뭔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만들고 실적을 내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가, 그리고 홍보 마케팅,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을 알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도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실내로 안녕 고래야, 안녕 거북아, 안녕 해마야 등 안녕 시리즈의 전시를 울산과 서울, 그리고 울릉도 등에서 계속 꾸준히 개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만드는 제품들을 홍보를 하고 또 판매를 해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상반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플레이리스트라는 웹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컨텐츠 기업과 협업을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었고, 목표 대비 한 800% 가까운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온라인 쪽으로 판매망 확대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도 2군데 정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표 앰버서더 울산 호텔과 친환경 업무 협약 및 업사이클링 기념품점 운영 계약을 맺고, 지금 호텔 로비에서 저희의 제품들을 홍보, 전시, 판매를 하고 있고 꽤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는 울산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부산에도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 비콘 그라운드에
저희 업사이클링 제품 홍보 전시관을 마련을 해서 지금 부산 시민들을 상대로 저희의 사업들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플라스틱 사업을 울산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울산항을 넘어서 부산으로 좀 진출하고 싶고, 그리고 부산항 말고도 여수, 광양항, 그런 인천항 등으로 확대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꿈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 즈음에 부산항과 부산항만공사와 여수 광양공사랑 MOU를 맺을 계획이고, 울산항의 이 모델을 다른 항구에도 접목시킬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듭니다. 코로나가 제 생각에는 환경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래를 살리고 바다를 깨끗하게 하고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업사이클링 사업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적 기업 코끼리 공장 이채진입니다. 2020년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사업 성과 공유회에 참석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희는 장난감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유해 청색광 복사위도 마나트 퍼 스테라디언 매제곱미터 이하의 고효율 IoT 조명 개발이라는 R&D 과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공장은 본 사업 참여 전에는 장난감을 수리하고 순환하는 일을 하는 사회적 기업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규모의 장난감을 순환하고 있고 거의 유일하고 최대의 규모로 장난감 순환 사업을 하면서 폐기되는 장난감 플라스틱을 소재화하고 부가가치 높은 제품으로 만들어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은 했지만 실현화시키는 부분에는 비용의 문제, 기술 개발의 문제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사업을 접하게 되었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네모엘텍이라는 기업과 함께 협력 사업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가치를 가진 사회적 기업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 기업의 협업 모델로 본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기술 개발 배경은 3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폐기물로 버려지는 장난감을 분해하고 플라스틱을 재가공하여 소재화하자. 둘째, 재생 플라스틱의 새로운 배합 레시피를 만들어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내고 다양한 산업군의 소재로 공급하고 재생 산업의 산업 분야를 확장하자. 셋째,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자. 그 제품이 장난감에서 만들어진 소재이니 다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만들자. 그 제품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해 청색광 저감, 취약 아동 주거 환경 개선, 에너지 절감 등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넣자 이었습니다. 저희 사업의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은 장난감 폐플라스틱을 수집하고 분해하는 공정을 정립, 재생 플라스틱 재료를 배합하고 분석, 재생 플라스틱을 원료화하기 위한 최적 레시피 도출, 재생 플라스틱 레진 개발, 양자점과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유해 청색광 저감 기술 개발,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면서 경량화시키는 조명 외함 개발 등입니다. 코끼리 공장은 올 한 해 동안 예상 목표를 달성했고 더 좋은 성과도 발생시켰습니다. 장난감 폐플라스틱 수집 및 분해 공정을 정립했고 재생 플라스틱 재료 배합을 수없이 반복하였고 재생 플라스틱 원료화를 위한 최적 레시피를 찾았고 재생 플라스틱 레진 개발과 재생 플라스틱을 이용한 방열 구조체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폐플라스틱 분리 및 분해 공정은 우선 폐 장난감을 수거하고 분해하고 세척 후 가열 건조하는 공정입니다.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2020년도 말에는 직접 기계 설비도 마쳤습니다. 열전도 플라스틱 원료화를 위한 공정은 원재료와 재생 플라스틱을 복합화하고 고분자 압출기에서 복합체를 제조하고 고분자 사출 성형기를 통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수톤 분류한 장난감 플라스틱을 분해하고 파쇄하여 소재를 컴파운딩 했습니다. 방열 플라스틱 개발을 위해서 그라파이트 소재와 컴파운딩, 압출 가공을 했습니다. 다양한 비율로 레시피 최적화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사출 성형 가공을 위한 펠릿 압출 가공까지 마쳤습니다. 시편용 금형을 통한 시험 장비 측정용 시편도 제작했습니다. 시편으로 열 전도성 시험을 했고 결과가 예상 성과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장난감에서 발생하는 전체 플라스틱 종류로 공인인증 시험 성적을 다 받아보았고 그 중에 PC 소재는 더 높은 기대값도 발생했습니다.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방열 구조체도 경량화 설계와 무타공 설계를 기반으로 재활용을 쉽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네모엘텍의 기술 실적입니다. 양자점을 이용한 시트 개발, 밝기 편차 알고리즘 개발, LED 모듈 회로 설계, LED 모듈 PCB 제작, 소비 전력 제어 장치 회로 설계 등을 목표로 했습니다. 양자점을 이용한 시트 개발은 파장 특성 분석 및 최적 파장 개발을 시작으로 효율 분석을 했고 투과율 측정 분석 및 연색성 시뮬레이션을 거쳤습니다. 양자점 1차 실험 후 결과를 보고 보완 작업을 했습니다. 양자점 필름 테스트를 220여 가지 상황 측정을 했고 양자점 필름 분석 항목은 색온도 변화, 색평가, 광효율, 방사량 등을 잡아서 진행했습니다. 밝기 편차 알고리즘 개발은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우선 진행하였고 소프트웨어 설계를 했습니다. LED 모듈 회로 설계 및 PCB 제작도 마쳤습니다. LED MRM 조합도 완료했습니다. 소비전력 제어 장치 회로 설계도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1년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량적 수치 중심의 정리는 기존 목표치에 유사하거나 계획된 성과대로 성과 달성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공인 시험 기관을 통해서 시험 성적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목표 달성을 꼭 해낼 계획입니다. 정성적 추진 실적입니다. 1000kg이 넘는 장난감을 재생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장난감을 원료화했고 열전도가 높은 플라스틱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취약계층 가정과 기관에 저희의 조명을 설치해 줘야 하므로 향후 매출과 사회가치를 위하여 취약가정과 취약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조명 설치 작업을 20여 곳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2020년 11월경에는 웅진 코웨이와 재생 플라스틱을 배합하여 비대 제품을 생산하는 계획과 미팅을 환경경영팀 등과 함께 진행을 했고 현재는 담당자가 배정되어 제품 생산 진행 중입니다. 보국전자와도 전자제품에 재생 플라스틱 소재를 넣어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생 소재가 필요한 업사이클 업체에도 공급 계획이고 3D 프린팅 소재로도 활용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과 코끼리 공장이 그린무브 공작소란 이름으로 장난감 순환 사업을 올 7월부터 시작을 했고 전국 규모의 장난감 순환 사업을 통한 환경보호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3만 7천여 개의 아동기관을 관리하는 한국보육진흥원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고 저희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조명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로 만드는 제품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그 부분을 도와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대형 매출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톡톡 브런치 등 50여 개가 넘는 언론사에서 저희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원주 지속가능 경영센터에서 장난감 순환과 저희가 개발하는 제품, 기술에 대한 전시와 홍보도 진행했습니다. 본 R&D 사업을 진행할 때는 고용인원이 9명이었으나 현재 22명 고용되었고 그중 청년이 20명, 22명 중 취약계층 9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매출도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사업을 기반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제 제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기술력 높은 재생 플라스틱과 제품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 될 것입니다. 청년 고용을 대량으로 확대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폐 장난감을 소재화하기 위한 자체 장비를 구축할 것이고 장난감 전국 수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순환하는 공장을 확보할 것입니다. 개발 목표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힘쓰고 특허 출원 등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게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 사업 온라인 성과 공유회를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로 종료되지 않고 차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도 울산 그린산업 및 공예 분야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